지식으로 썰 풀고 실험으로 증명한다. 과학으로 놀자. 심심할 땐 과학.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몸을 좀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새로운 뉴페이스가 지금 등장하셨는데요. 주제하고 맞는 분이신데 누구신가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과에서 이제 전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마카롱 연구사입니다. 마카롱 연구사님, 전공이 뭔가요? 물리 교육을 전공을 해서 관련된 전시를 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양자 기술과 양자역학 관련된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별로 다이어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시는데 다이어트 평소에 좀 하시나요?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거지 잡으면 잡혀요. 오늘은 뇌보다는 좀 사실 근육에 대한 얘기들 좀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좀 운동을 좀 하시나요? 어떤 운동 하시나요? 운동이요? 네. 제가 운동을 하게 생겼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근력 운동?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저는 이제 취미가 달리기여서 사실 어제도 뛰었어요. 운동 안 하게 시킨 시문아님. 네. 아 왜요? 저 일상이 운동이죠. 아침에 자고 나면 스트레칭. 그것도 운동이죠. 그쵸?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뛰세요? 운동, 걷기도 운동이잖아요. 저는 사실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운동하면은 먹는 양이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거의 안 하긴 하거든요. 다이어트가 원래 좀 식이 80, 운동 20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하면 진짜로 살이 빠지나요? 운동으로 살을 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위별로 살을 빼는 건 불가능해요. 복근 운동하면서 막 그걸로 뱃살을 빼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는 거짓말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죠. 허벅지 운동, 다리 운동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육 성장에는 도움이 그렇죠. 되는데 근육 운동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건. 그 근육을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성장시킬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 주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살은 정확하게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진다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이라는 거는 지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방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방 세포 안에 저장이 된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 흔히들 그걸 이제 중성 지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그렇게 되겠죠. 트리글리세리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이제 지방을 지방 세포 안에 축적을 해놓는데, 그런 이제 그 지방 세포로 되어 있는 조직을 보통 우리가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살이 빠진다는 건 이 지방을 뭐 연소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되는 게 살이 빠진다는 건가요? 동물은 먹어서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이 제일 가볍거든요. 1g당 9kcal 나오잖아요, 지방은. 근데 만약 그걸 탄수화물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 1g당 4kcal 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게다가 탄수화물은 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만약에 동물이 지방이 아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 무거워서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지방이 분해되고 에너지로 쓰이고 결국에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뭐 살이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재밌게 보면은 결국 지방도 탄소, 산소, 수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서 소비가 되면서 결국 종착지는 이산화탄소랑 물이다. 그러니까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수소, 산소는 물로 됩니다. 저희는 이제 운동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땀이 배출되면 이렇게 수분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숨을 쉬어서 나간다는 건가? 이산화탄소로?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빠진 지방의 한 84% 정도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 날숨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나머지 16%는 물이 돼서 뭐 소변이나 땀이나 뭐 숨 등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1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걸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 대부분이 사실 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연구 결과가 화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지방이 어떻게 이산화탄소로 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운동을 하거나 공복 상태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저장된 중성지방을 꺼내서 쓰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이 글리세롤 한 분자랑 그 다음에 지방산 세 분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해가 되면은 이쪽에 있는 이 지방산들, 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에너지 발전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분해돼서 지방산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지고 그게 결국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ATP라고 하는 녀석으로 갑니다. ATP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뭐 숨을 쉰다거나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랑 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 지방산은 ATP로 가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일부 생기는 부산물이 이제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하는 거는 그 이산화탄소 CO2하고 H2O 물로 또 가고 이제 에너지원으로도 가고. 아니 근데 그럼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 지방이 더 잘 빠지는 거예요? 그죠. 운동하면 우선은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그러면 몸은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죠.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 지방을 이제 직접적으로 에너지로 쓰는 대표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오래 걷기라던가 뭐 달리기, 뭐 수영 이런 것들.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 할 때는 딱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만 딱 쓰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할 때 당연히 에너지가 쓰이지만 운동이 끝나고도 에너지를 더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거랑 관련된 지표가 이제 EPOC라고 하는 지표예요. Excess Post Exercise Oxygen Consumption의 약자인데 좀 잘 못 들었어요. 아무튼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이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서 약간 빚으로 다 땡겨와요. 그래서 운동이 끝나도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통해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빚을 갚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이제 운동이 끝난 후에도 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몇 시간 정도 지방을 태우는 상태가 조금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몸에 생긴 막 근육통을 일으키는 그 젖산 같은 것들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근육이 손상된 것도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방을 연소시키는 게 현재 연구 결과라는 거죠. 사우나 가서 이제 찜질하고 땀 쫙 빼고 나면은 몸무게도 빠져 있고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하셔서 거의 막 연회원권 끊어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이거는 어떤가요? 그건 진짜 근데 착각인 것 같아요. 땀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수분을 이제 내뿜는 것뿐이고 지방이 땀으로 빠져나오는 건 아니죠. 땀은 그냥 부수적인 현상이다. 핵심은 에너지를 얼마나 썼느냐, 그리고 그 에너지를 써서 지방이 얼마나 소모가 됐느냐, 그거를 보는 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할 핵심 포인트는 살이 빠진다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지방이 좀 산소와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로도 좀 바뀌고 물로도 좀 바뀌고 숨이나 소변 같은 걸 땀으로도 좀 빠지면서 좀 에너지로도 바뀌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죠. 운동은 그 연소 과정을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도구죠. 운동하러 가면은 비포 애프터 이거 재는 거 인바디. 체지방 늘고 근육량 이렇게 늘었네 이러면서 수치를 딱 확인하니까 체지방 늘고 뿌듯하죠. 근육량 늘었네요. 아 맞다. 그럴 수 있죠. 둘 다 될 수도 있죠. PT 제대로 안 배웠을 때 한 3번인가 4번 갔는데 갑자기 근육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내가 운동 천재거나. 죄송하지만 그거 진짜 근육이 늘어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딱 바로 재자마자 뭐 체지방이 나오고 뭐 체수분량 나오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인바디라는 거는 이 우리 몸을 전기 저항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거를 하거든요. 이제 생체 전기 임피던스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주 약한 전류를 몸에 흘려보내서 그 전류가 몸을 얼마나 잘 통과하는가, 잘 흐르는가, 이제 그런 게 소위 저항의 개념이잖아요. 그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인바디의 원리인데요. 이 근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에 수분이 많습니다. 수분이라는 거는 전류가 잘 흘러요. 그래서 이 근육은 수분이 많아서 전류가 잘 통하는 저항이 낮은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수분이 적어서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래서 그만큼 저항이 큰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하다 보면은 체지방량이라든지 근육량, 체수분 이런 것들을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바디 말고 워치도 있고 요즘은 되게 저런 장치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똑같은 전기를 흘리는 건가요? 근데 전극의 개수가 다르고 어디 부분에 손을 대느냐 이런 게 다른 건데, 근데 이런 시계를 이용해서 인바디를 재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쪽에 일단 전극이 2개가 있어요.
안쪽에 전극이 2개가 있어서 그 2개의 전극이 팔에 닿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2개가 어딨냐? 여기 버튼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에다가 이렇게 손을 쫙 펴고 요 겨드랑이 붙이지 않고 이렇게 재가지고 보통 재죠. 그리고 이것도 확실하게 닿기 위해서 이렇게 바짝 밑으로 내린 상태로 전극에 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평소에 재기 되게 좋으니까 자주 측정해가지고 자주 바뀌는 거를 재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얼마나 정확해요? 실제 인바디 기계랑 비교하면? 정확도로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보는 거하고 명확하게 다르니까 변화 정도 보는 그렇죠. 거는 일단 의미 변화를 있는. 보는 거에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 그 절대값 자체가 근육량이 내가 진짜 35kg야 이거는 아닐 수 있다. 실험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좀 들어가 볼까요? 어떤 네. 실험인가요? 텐트 일단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처음 10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휴식을 하면서 이제 텐트 속의 온도라든지 뭐 체온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실험맨들의 심박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10분 동안 그 이후에는 운동을 할 겁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각각 마련을 해놨는데요. 이 실험맨 분들이 신체 반응 그리고 텐트 속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의 전후로 실제 신체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런 증거를 수치로 확인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요. 저희 과학관 좀 실험맨들 등장해 주시죠. 저희 사실 이제 과학관 직원분들이신데 워낙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로 뽑았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텐트 안으로 들어가 주시죠. 지금은 지금 어떤 변화를 보게 되나요? 물을 마시기 전과 후에 인바디의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인바디 수치가 바뀔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을 마시고도 한번 봐보는 거예요. 1리터를 먹었으면 1kg가 늘어있어야 되나? 사실 체중 같은 경우는 정확히 1kg가 늘어야 되는 상황이 맞겠죠. 근데 여기 체중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A 실험맨은 0.6kg가 늘었고 왼쪽에 B 실험맨은 0.8kg가 늘었어요. 이제 물을 마셨기 때문에 당연히 늘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를 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골격근이 0.1kg가 늘었습니다. 체지방도 0.4kg가 늘었어요. 거기다가 체수분도 0.1리터가 증가를 했습니다. B 실험맨 같은 경우는 골격근이 0.4kg가 늘었어요. 그 물 제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체지방은 0.1kg예요. 또 체수분이 0.5리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5배가 더 많이 늘었는데 이만큼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은 이게 늘고 어느 쪽은 이게 늘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인바디를 측정하기 전에 뭘 먹고 이러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인바디 측정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정확한 인바디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도 마시기 전에 그때 측정을 하는 게 뭐 제일 일정한 조건이 되겠죠. 소변도 똑같이 보고. 근데 소변도 보기 전에 재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아침에 따라서 어떤 날은 소변 보러 갈 거고 안 그런 날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물론 저는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와서 최대한 수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될 때 잽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장 재기 쉬운 날, 항상 똑같은 날 할 수 있을 만한 그 상황을 찾아가지고 그때 최대한 뭔가를 안 먹은 상태인 경우로 찾아가지고 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자 실험맨들이 지금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한쪽은 유산소 운동, 한쪽은 무산소 운동을 지금 진행해서 좀 신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해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준비를 했어요. 허벅지를 주로 써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할 텐데 무산소 운동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스쿼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차이를 하체 운동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무슨
변화를 볼 수 있나요? 저걸 통해서? 변화가 있는 거를 보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은 처음에 값이 어떤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더워요. 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10분만 지났을 때 온도하고 습도 다 올랐어요. 저거는 하체 운동이 아니라 상체 운동 같은데요? 와. 와. 이 결과로 좀 실험인들 좀 신체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신 분이 이 스쿼트를 많이 하신 분이 0.3kg가 일단 체중이 빠졌어요. 10분 만에? 네, 네, 10분 만에. 여기 사이클은 0.1kg가 빠졌는데 여기는 0.3kg가 빠졌습니다. 온도는 사실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1도 올랐고 여기는 1도 내렸어요. 이거는 사실상 오차 범위 내라고 봐야겠죠.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습도가 무산소 운동은 11%, 유산소 운동은 7%가 올랐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자전거 타는 게 유산소 운동이니까 더 땀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약간 아까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이 무산소 운동 하시는 분께서는 아주 강도를 굉장히 높게 하신 것 같아서 벌써 땀이 아주 범벅이 된 게 보여가지고 여기서 아마 땀이 증발이 많이 돼서 그래서 11%나 습도가 올라간 게 아닐까. 여기는 7%가 올라간 반면에 다이어트를 하면은 지방이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갖다 놨는데 이게 아쉽게도 400ppm 이하일 때는 측정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운동을 더 시켰어야 하는데, 그죠?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운동을 그래서 해서 굉장히 땀도 많이 흘리고 굉장히 호흡도 가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이산화탄소가 분명히 배출이 되었을 것이고 농도가 아마 올라가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측정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뭐 분명히 이산화탄소는 많이 배출되셨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록들로 보면. 네. 오늘 저희 뭐 뇌를 쓴 게 아니라 좀 근육을 좀 쓰고 좀 힘을 좀 빼어봤는데요. 저 오늘 좀 주제 관련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진짜 인바디 때문에 좀 운동 천재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근력 운동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 만들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몸도 다 유기화합물이고 우리 몸에서 운동할 때든 뭐든 항상 일어나는 게 다 유기화학 반응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극한 운동은 이제 그때 착각을 그냥 일으키는 거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의 수치로 울고 웃지는 말자. 같은 조건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측정을 해서 방향성을 봅시다. 또 하나 아까 저는 사실 굉장히 신기하기는 했어요.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숨으로 나온다는 것. 결국은 바꿔서 얘기하면 운동을 할 때 숨이 많이 차야 운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숨차게 운동을 합시다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과학관 직원분들 정말 극한 직업이다. 아까 실험도 하시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운동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과학관 극한 직업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좀 마치고요. 다음 심심할 때 과학은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것도 저것까지 과학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군립과천과학관